안녕하세요. 썰 푸는 할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고 엄마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영무인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했고 언니들도 한두 살 터울이라 어리긴 마찬가지였어요. 10살쯤부터 우리 집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날은 전쟁터였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뻔뻔한 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천벌 받을 거야. 니들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이 무식한 여자야. 생활비 위자료 넉넉히 준다잖아. 근데 무슨 미련이 많아. 무식한 거사.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그 여우 같은 년?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래, 난 무식하지만 니들같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구역질 나는 더러운 짓은 안 한다. 이 천벌받을 년놈들아. 짐승만 또 못한 것들. 난 그렇다 쳐. 셋이나 되는 네 새끼들은 안중에도 없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딱 빠져가지고는 에이 벼락맞아 뒤질 놈. 절규에 가까운 욕설과 악담, 통곡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세자매는 너무 무섭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화목한 집안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그렇게 약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엄마가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 다행히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전 당시 도대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빠가 바람을 피운 것 정도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젠 다 얘기해보라고,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고 했지요. 엄마는 그래,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니들밖에 없는데 그동안 너무 어려서 상처 줄까봐 말을 못했단다. 이제는 니들도 이만하면 좀 컸으니 다 털어놔야겠다. 엄마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고는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어릴 때 전쟁통에 정신없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때는 이리저리 피난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난리통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엄마, 아빠, 형제자매, 가족 전부를 잃어버리고 전쟁 고아가 되었단다. 난 엄마, 아버지 하면서 울고불고 찾아 헤맸지만 찾을 길은 막막했고 배고픔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 발길에 이리저리 채이고 어떤 사람들은 발로 차면서 걸리적거린다고 쥐어받고 욕하는 사람도 다반사였다. 그때부터 처절하고 가혹한 내 운명이 시작되었단다. 견딜 수 없는 배고픔에 밥 한 술만 달라고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혼나기 일쑤였고 밥만 먹어주면 시키는 일 무엇이든 하겠다고 낯선 사람한테 애걸하기도 했단다. 그렇게 흘러 가다가 부산이란 곳에 도착했었지. 난 엄마 얘기가 너무 놀랍고 슬퍼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해.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말대꾸하고 대들었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셋은 펑펑 울었답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시며 우리를 다독이셨고 우리가 좀 가라앉자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허기진 몸으로 어느 주택가 밑에 앉아 구걸하기 시작했지. 밥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자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네 부모 이자뿐나?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해서 웃잖아. 그때 내 나이가 9살이었지 아마. 그 아줌마는 네 우리 집 갈래? 배불리 먹긴 하는데 일이 힘들 낀데
묵고 자고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할 수 있겠나? 난 귀가 번쩍 뜨였고 저 갈게요. 시키는 대로 뭐든 할게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춤출 듯이 기뻤단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야말로 식모살이가 시작된 거지. 전 엄마 얘기가 무슨 TV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았어요. 엄마가 저런 고생을 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엄마 엄청 힘들었겠다.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군요.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불리 먹긴 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웠어. 미군 부대 다니는 높은 분 집이었는데 쉴 새 없이 손님이 드나들고 아이들도 5이나 되니까 빨래와 음식 온갖 뒤치다거리에 청소까지 정말 안 가리고 일을 하였고 그 집 막내 아이는 아직 젖먹이라 항상 울지 않게 등에 업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시달려서 손이 물러 터지고 까무러칠 정도로 힘이 들었단다. 이렇게 엄마의 얘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으며 우린 정말 단 한시도 엄마 말에 귀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뒤 엄마는 그렇게 힘든 식모살을 하며 세월이 몇 년 흘렀고 이제 조금은 여유도 생기고 용돈도 조금씩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헤어진 곳이 서울 근처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있었고 어떻게든 서울로 가 부모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지체 없이 서울행 열차를 탔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쟁도 잠잠해진 상황이었고 서울에 도착해 음식점 종업원, 노점상, 청소일 등등 굳은 일은 다 하다가 우연히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은 레미콘 사장집이었는데 엄청 부자였답니다. 가정부 4명, 운전기사 2명, 경비 2명, 정원사 1명이었는데 엄마는 가정부 경험이 많다 하여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가정부 반장이 되었답니다. 일은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나름 권한도 생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여 부모님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말끔하게 생긴 고등학생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집 막내아이 과외 선생이었고 처음엔 별 관심 없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배고파 보였답니다. 배고픈 서름을 너무 잘 알기에 고급진 음식 이것저것 푸짐하게 챙겨주었고 그 학생은 허겁지겁 먹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 굽혀 인사를 극진히 하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단둘이만 집에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전쟁고아라는 것이고 학비가 모자라 과외를 하고 있긴 하지만 택도 없이 부족해서 학교도 그만둘 지경이고 생활비도 없어 너무 힘들다고 처량하게 하소연하더랍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 짠한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왠지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큰 돈은 없지만 학비 정도는 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내가 학비 대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하였고 그 뒤로 음식도 많이 싸주고 하며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찾아와서는 내가 드디어 남들이 엄청 알아주는 인류대학에 붙었다고 기뻐했고 엄마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등록금이 없다고 처음 입학 등록금만 대주면 안 되냐. 그 다음부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다닐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 부탁하였다네요. 엄마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라며 흔쾌히 입학금을 대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절절한 이야기는 우리 세자매의 귀를 온통 사로잡았고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며 밤이 새는 줄도 몰랐지요. 엄마는 목이 탔는지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 학생은 나보다 나이가 1살 어렸고 그런 탓에 금방 누나 동생처럼 친해졌단다. 서로 외로우니까 의지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어느덧 친남매 같은 정이 들어 그에게 모든 걸 맞춰주며 부족함 없이 챙겨주면서 나름 보람을 느꼈단다.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뭔가 결핍돼 있던 내 감정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졌던 것 같기도 했어. 그러면서 이젠 남의 집 가정부로서는 이래저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조그만 식당을 차려서 나왔고, 그 식당 옆에는 꽤 괜찮은 방과 부엌이 따로 있었단다. 난 그 사람에게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마음 편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했지. 누나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표정은 내 마음을 흔들었단다. 4년 내내 등록금을 대느라 다른 일까지 같이 겸했고 등골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해 결국 그 사람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단다. 그러는 와중에 강천이와 나는 서로 정이 들며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단다. 저는 엄마 얘기를 들으며 대충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빠 이름이 훅 나오길래 역시 아빠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언니들도 아는 눈치였고요. 그 뒤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희는 다시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우린 정식 부부가 되었지. 그럴듯한 집도 얻어서 꿈같은 신혼 단꿈을 꾸며 너희들이 하나둘 태어났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때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것이 이렇게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건가? 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니 감격스러웠단다. 남편은 회사에서 고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여 몇 년 만에 과장, 부장 전무로 올라치더니 시간이 좀 지나 급기야 사장까지 되었단다. 우린 아빠가 그냥 처음부터 회사 사장인 줄 알았는데 엄마 말을 듣고는 내심 놀랐어요. 아빠가 대단한 분이었구나. 근데 그런 아빠가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만든 거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아무튼 엄마는 점점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여비서까지 있는 사장실에 당당하게 출근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졌겠지. 그 여비서는 자기가 나온 대학 후배라고 하면서 똑똑하고 싹싹하다고 칭찬을 할 때가 허다했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못 들어갈지도 몰라. 먼저 자. 예, 알았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들어온 날이 허다했고 날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단다. 짐작은 가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 궁리하다가 어느 날 퇴근 시간쯤에 회사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남편이 여비서와 둘이서 나란히 나와서는 차를 타고 휙 가버렸어. 난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하늘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날 또한 남편은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단다. 난 그 다음날 사무실로 찾아가 노크하면서 거의 동시에 사장실 문을 확 열어줬겠는데 그년이 남편과 붙어 있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구나. 너희가 아직 어리니 차마 자세한 말은 못하겠다. 난 그걸 보며 사지가 떨렸고 그 두 연놈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난 순간 책상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그녀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그녀는 어머 사모님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사모님 하면서 온갖 착한 척 여린 척 하더구나. 이 불려우 같은 년 하면서 계속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는데 그때 너희 아빠가 내 손을 잡아채고는 아유 이러니까 내가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이 무식한 여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신 진짜 꼭 못 배운 거 이런 식으로 티낼 거야? 진짜 쪽팔려 죽겠네. 당장 나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 불려우는 머리가 흩어진 채 바닥에 앉아 헉헉하면서 우는데 남편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비서 괜찮아? 하면서 토닥이고 위로해 주더구나. 난 그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단다.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남편은 여비서를 부축하며 일으켰고 그 순간 그것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남편 모르게 날 보며 아주 착한 얼굴로 씩 웃고는 남편 등 뒤에 팔을 슬그머니 들더니
나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확 치켜 올리더구나. 정말 쌍스러운 년이었단다. 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구토가 막 올라가고 밖으로 뛰쳐나와 계속 토악질을 했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직원들이 쳐다보던 말던 다시 사장실로 뛰어 들어갔고 그년을 보며 이 천박한 더러운 년, 어디 가정이 있는 남자를 꼬셔, 이 더러운 쌍년 하면서 소리치는데 남편이 날 말렸고 그녀는 자기야 뭐해? 이 여자 좀 쫓아내지 않고. 뭐? 자기? 이 여자? 이것이 어디다 대고. 사모님 저 임신했어요.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마시고 좀 나가주세요 하며 씩 웃는데 뭐? 임신? 이 미친 인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하며 남편한테 소리쳤고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난 다리가 후들거렸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니 그녀는 입가에 씩 미소를 머금은 채 날 쳐다보고 있더구나. 정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피를 토할 일이었다. 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부모처럼 품어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으며 엄마가 너무 불쌍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언니들은 소리 질렀어요.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딨어? 아빠가 사람이야? 저 인간이 사람이냐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아빠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또한 같이 소리치며 울부짖었지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엄마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아빠랑 대판 싸운 거였구나.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나저나 내가 두려운 건 아빠의 마음이었지요. 아빠의 마음은 이미 엄마를 떠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세 자매는 격분하여 치를 떨고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언니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덤벼들듯 따졌어요. 어떻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인간이야?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저는 아빠를 보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 두려웠어요. 아빠가 정말 엄마와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나?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설마. 저는 아빠한테 달려가 아빠를 껴안으며 아빠 아니지? 우리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지? 아빠 말해봐, 빨리 말해봐. 전 펑펑 울며 아빠에게 매달렸지요. 그러자 아빠는 그래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어째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하시며 너희한테 할 말은 아니다만 엄마와 이혼을 해야겠으니 너희들이 도와다오. 위자료와 생활비는 넉넉히 줄 테니 그만 이혼하라고 설득 좀 시켜다오 라고 말하셨지요. 저희는 돈이면 다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 아니에요. 엄청 소리쳤으나 아빠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전 그래도 끝까지 소리쳤어요. 상처받은 엄마의 마음을 어쩌라고요. 그리고 아직 아빠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는요. 전 아빠가 미운 생각보다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길 바랬어요.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다. 엄마 좀 설득해줘라. 이 말을 남기고는 바로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을 나간 아빠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고 엄마 또한 회사로 찾아가지도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며칠간 알아누워 있었어요.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는 시일 끌어서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이왕 할 거면 서둘러서 이혼하라고 엄마를 설득하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위자료는 12억, 생활비 매달 200만 원씩 준다고 하였어요. 사실 그 돈이면 엄청 큰 돈이었지요. 정말 쓰리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재혼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라고 저희 세자매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아빠 마음은 이미 떠났고 엄마도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재혼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라고 하면서요.
그 후 엄마는 아픈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며 어렵게 마음의 결정을 했답니다. 몇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니들은 결혼했고 엄마가 외로우니 우리 집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환영했지요. 엄마에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복덕방 하는 아저씨였어요. 뭔가 예감이 꺼림칙했지만 엄마가 좋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하는 말이 요즘은 집 사고 팔고 하면 큰 돈 번단다. 집 장사하면 떼부자 된대. 라는 말을 수시로 하기 시작했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경험도 없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듣지도 마. 저는 펄펄 뛰면서 엄마를 만류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그쪽으로 푹 빠진 상태였고 결국엔 저 모르게 그 아저씨와 동업을 하였고 자금을 대고 이익금은 그놈이 가로채며 본전까지 절반 이상을 손해를 본 후에야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한글도 모르는 엄마가 그놈한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거였답니다. 또 한 번 초상집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위자료 절반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겉으로는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갑자기 언니들이 허겁지겁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돈 얼마나 날린 거야? 얼마 남았어? 설마 다 없어진 거 아니지? 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 엄마, 사실은 내가 집을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좀 보태주면 안 돼?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언니들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뻔질나게 집을 드나들었고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안 그래도 힘든데 언니들까지 드나들며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전 너무 화가 나 엄마에게 언니들 한 번만 더 와서 그런 말 늘어놓으면 줄 돈도 없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 돈 얘기할 거면 오지 마라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런 식으로 언니들에게 말하였고 언니들은 길길이 뛰며 남한테는 그렇게 쉽게 거액을 사기당하면서 딸한테는 이렇게 독하고 인색하냐며 폐악질을 떨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내가 힘들어 엄마한테 좀 왔건을 너까지 끼어들어 회방치냐며 서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엔 형부들까지 몰려와서는 완전 패거리 집안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엄마 속상한 게 왜 우리 집에서 그래? 소리쳤고 이게 다 처제 때문이야. 처제가 뒤에서 장모님 조종한 거지? 형부들은 무섭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울부짖었고 엄마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였는데 평소 저를 많이 좋아했던 남자친구하고 서둘러서 뒤늦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엄마와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한 거였죠. 엄마의 그 남은 위자료는 엄마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남겨놓고 어차피 나랑 남편 수입으로 충분히 셋이 여유있게 살 수 있으니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라고 전 설득했습니다. 그 돈이 없어야 우리 집이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형부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무렵 아빠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사악한 년이 친정 식구들 다 끌어들여 중역자리에 앉혀놓고 지가 사장 자리를 꿰차다시피 하면서 이래저래 건강까지 악화된 아빠는 아무 실권도 없이 뒷방으로 밀려나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외롭게 살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에휴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그러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내가 학생 때부터 그리 가르쳤는데 결국 그 불려우 같은 년한테 놀아나서 조강지쳐 버리더니 결국 회사고 가정이고 다 파탄 냈구나. 속이 후련하다. 나쁜 놈 같으니. 전 뭐라 할 말도 없었고 그냥 씁쓸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일생을 책으로 써도 다 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무릎이 아픈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호숫가를 거닐었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등지고 걷는데 한 무리의 새가 멋스러운 모양을 그리며 평화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아, 새야 새야, 내가 죽거든 내 영혼이라도 거둬 너희들 무리에 끼워주렴. 이 한많은 세상 죽어서라도 아무 고통 없이 홀을 날아다니고 싶구나. 너희들이 한없이 부럽구나. 엄마의 나지막한 소리와 함께 우리 모녀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참 쓰리고 아픈 사연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